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 낮에는 반팔 차림으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참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기온 때문인지 요즘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네. 바로 이 폐류 독소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남에서 벌써 여수, 돌산, 평사, 율림, 세포 그리고 금봉, 연안까지 폐류 독소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더 밑에 남해에 있는 쪽에서는 통영의 추봉리 연안에서도 폐류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참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 폐류 독소는요, 익혀서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어업민들의 정말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올해 들어 폐류 독소가 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민들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이 폐류 독소가 사라질 무렵 18도 이상이 되는 5월 말부터 중순까지라고 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양식 어민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용선 아나운서 혹시 그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봤나요? 물고기요? 네네. 물고기 그 주황색빛 어떤 앤지는 아는데 영화는 못 봤어요. 사실 그 영화가요, 호주의 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 바닷가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바닷속 풍경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니모 비슷한 어종 그 수족관에서 만날 때면 참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몰랐던 이 물고기들도 참 많고 앙증맞고 귀여운 것들이 많은데요. 네. 울산에 가면요, 이 물고기를 가족처럼 돌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바닷속을 찾아간 곳은 남구에 위치한 수족관.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아. 안녕. 이곳에선 수만 마리의 열대어가 우리 반겨주네요.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제가 쭉 둘러봤는데 네. 물고기들이 진짜 많아요. 네, 여긴 전 세계에 있는 담소들 다 모아서 전시 판매하는 수족관입니다. 200~300종 이상은 보유하고 있고요. 마리수는 저도 카운트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사장님도 모를 정도로 많은 거예요? 네네. 얘네가 이곳에선 구피, 플래티, 테트라 등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종류의 열대어를 키우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 종류별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물고기가 구피들이고요. 아, 구피.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고 금방금방 자라는 재미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아직도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들을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그런 이제 베스, 피콕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고요. 밑에 보면 좀 괴물같이 못생긴 애들. 네, 저런 애들이 이제 나무를 갉으면서 생활을 하는 플래코라는 물고기들이고요. 수족관 하나가 네. 아마존의 미니 아마존.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테마별로 혹은 종류별로 물고기들을 구경하다 보면 언제 리포터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곳에 있는 수족관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부 다른 구성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수족관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네요. 하나의 작품처럼 쫙 깔아놨어요. 제가 추구하는 컨셉이고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걸 추구하시는데요? 그냥 최대한 자연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이 있죠.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네. 짠! 여기 보면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밑에 강도 있고. 이거랑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여러분 그럼 기대해주세요. 변신 한번 해볼게요. 황당하고 어려운 미션에도 사장님은 당황하지 않으시는데요. 최선을 다해 수족관을 디자인합니다. 먼저 풍경석으로 틀을 잡은 뒤 수초를 심어줄 흙을 부어주죠. 자갈을 짜는데요. 수초를 심는 수초원 같은 경우는 황토를 구워서 만든 소일이라고 하는 우와. 걸 쓰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동글동글해요. 진짜 풀이에요? 네, 만져보세요. 우와. 사장님을 도와 차근차근 수족관을 만들다 보면 제법 모양이 나오죠. 아, 그래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거 청단인데요? 흙이 쓸려 내려오지 말라고 안에다 넣어놓고 고정을 좀 시키고 있어요.
사장님만의 특급 노하우를 배운 뒤 색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브라이트 샌드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표현하고 싶은 곳곳에 수초를 심어주고 풍경 속에도 올려주면 나만의 개성 있는 수족관이 완성되죠. 수족관 디자인 어렵지 않아요. 흐르는 강 옆에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저 멀리 보이는 산엔 푸르른 숲이 우거져 있고 마치 그 숲에서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너무 멋지다. 어떠세요? 미션 사진과 좀 비슷해 보이나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완성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릴 건데 3개월 동안 한 달은 랩을 덮어서 수상으로 키우는 상태고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수중으로 적응하는데 2달 정도가 걸리면 이거랑 거의 똑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와, 혹시 네. 목표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이런 자연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우리나라 자연을 만들어서 전 세계 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장소는 남구에 있는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보세요. 아쿠아앤 비바리움 카페. 비바리움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일단 들어가서 여쭤봐야겠어요. 비바리움의 궁금증을 안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카페예요. 아쿠아리움이에요. 독특한 인테리어가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끄네요. 다 모여? 왔어? 게다가 물고기와 대화하는 사장님이라니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이죠. 사장님이 해맑게 대화 중이던 상대는 살벌한 육식어입니다. 살아있는 밀웜을 맛있게도 먹는 육식어가 사장님은 그겐 그저 귀엽게 보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이 짱구야 밥 먹자. 아이고 잘 먹는다 이렇게 하시네요. 예, 얘들은 이제 밥을 주면은 받아 먹고 이름도 알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고기도 교감이 되는 종이 있어요. 그냥 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 대화도 하죠. 이왕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동물이 살고 사람이 살려면 화초들도 있고 해야 돼서 요렇게 살아있는 화초들로 조경을 같이 꾸미는. 이것도 직접. 네,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비바리움이라 해서 예, 살아있는 화초하고 동물 또는 파충류, 어류 등을 섞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이제 비바리움, 테라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페 내부를 보고 있으면 마치 진짜 바닷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게다가 생활을 직접 심어 동물들과 어울리길 좋아한다는 사장님은 물고기 먹이를 직접 챙기고 키우기까지 합니다. 어떤 먹이로 키우실까요? 여기가 이제 귀뚜라미 사육장입니다. 귀뚜라미 누가 먹어요? 아트피쉬가 사냥하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네, 물고기들 이제 간식으로 또는 주식으로 먹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위에다가. 여러분, 지금부터 돈 주고도 못 보는 신기한 장면 시작되니까 눈 부릅뜨세요. 애들이 물을 써요. 저기 있다. 보이죠? 방금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느린 장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물총처럼 입으로 물을 쏴 먹이를 떨어뜨려 먹는 아주 똑똑한 이놈을 아처피쉬라 불러요. 멀리 날아가요, 이게. 정확도도 좋고 멀리 날아가서 물에 떨어지면 그걸 이제 집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부심이. 아니요, 얘들은 제 가족이고 제가 너무 소중히 아끼는 애기들이라서 이런 애기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예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가게에서 꽤 오래됐는데 집에 온 지가 작년, 재작년에 아파서 물고기도 사람처럼 중풍 이런 게 걸려서 반쪽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건강한 모습으로 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 짱아. 사장님은 그런 짱아를 살뜰히 보살핍니다. 얘는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 사람이 먹는 효소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항균 반응이라든지 뭐 혈압 정화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누워 있으니까 소화 흡수도 잘 안 될 거니까 얘 기능이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해 배출도 잘 되게끔. 짱아 밥 먹자. 내가 밥을 주면 입에 넣어주면은 맛있게 먹어요. 몸은 아프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짱아. 짱아의 모습이 그저 안쓰럽습니다. 얘가 사실 앞에 있는 짱구 형님하거든요. 짱구보다
훨씬 덩치가 한 2~3배 컸었어요. 아, 턱도 3개, 네, 턱도 3개 있는데 턱에 살이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100% 회복이 되면 좋은데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서 이렇게 헤엄이라도 치면 좋은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처도가 별로 많이 안 보여서 이제 장아 그만 먹을까? 응? 아, 이제 그만 먹어. 강아지 내려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힘이 나네. 누워 있어. 그런데 이 카페의 수족관은 물고기들의 배설물이나 이물질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수조가 진짜 깨끗해요. 그렇죠. 분비물도 하나도 없고 네. 밑에 찌꺼기도 하나도 없고. 얘들은 밥을 먹으면 바로 거기서 배변을 해야 되는데 이 똥이랑 같이 있으면 호흡기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 똥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완해서 장치를 해놨습니다. 수류에서 잔잔한 수류에서 천천히 배변이 모이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면은 요거는 원래 간장 종지를 제가 바꿔놓은 거거든요. 배변이 올라와서 이렇게 배변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은 알로 빠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요것만 빼서 손 안 담그고 요것만 빼서 요 손만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수족관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사장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제법 힘들 법도 하지만 사장님은 바라는 것이 없답니다. 한 가지 희망하는 게 있다면 물고기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사장님께 물고기는 어떤 의미예요? 친구이자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교감이 다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전해져요. 금방 삐져서 밥 안 먹던 애도 옆에 와서 재롱 떨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오셔서 이 교감을 좀 제대로 느껴보세요. 저는 오늘 힐링하고 갑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집에 한 마리 좀 키워보려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오늘 수족관 속의 자연 그리고 물고기와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죠. 새로운 물속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던 신비로운 경험 속으로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참 생명이 있다는 건 다 교감이 가능하다는 거 물고기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참 신기한 물고기들 참 많이 보니까 재밌었네요. 네, 저도 진짜 계속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참 네. 예쁘면서도 신기하고 정말 뭔가 우리가 강아지랑 교감하듯이 물고기가 주인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 수족관을 디자인하는 직업은 사실 처음 봤는데요. 이 미관상으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물고기들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어렸을 때 그 어머니랑 큰 마트에 가면은 그 물고기 수족관을 파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뭐 한 마리씩 팔기도 했었는데 꼭 사달라고 해서 키우면 그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먹이를 덜 줘도 안 되고 더 줘도 안 되고 정말 힘든데요. 거기다가 물고기 키워보셨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집안에 이 물때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물고기 사랑까지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원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꼭 내게만 영원한 여행지 약속해줘. 여러분 또 이 영화라면은요 영한 월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선택한 이 봄 여행지는요 영한 제가 왔어요. 영월드. 영월은요 또 볼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영월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예부터 편안히 흘러가는 고을 영월입니다. 수려한 지역 특유의 자연경관 덕에 영월엔 명소들이 참 많은데요. 단종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은 유배지로서 조선의 애절한 역사가 쓰여있는 청년포. 수백 년이 된 거송들이 들어찬 울창한 송림 사이를 거닐다 보면 어린 임금과 의로운 충신들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 하죠. 그리고 영월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반도 지형. 서강 지류인 평창강의 푸른 물줄기가 휘돌아 만든 독특한 지형으로 마치 인공위성에서 보듯 한반도를 빼닮은 모습입니다. 이어 신선함이라 불리는 섬돌은 푸른
푸른 서강과 어우러져 절경을 선사하는 영월 신경 중 하나죠. 느림의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온갖 매력이 듬든 영월. 찾아갈 다음 코스는 바로 해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영어라면은 또 이 고시굴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일단은요, 이 고시굴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천연기념물 219호 고시동굴인데요. 이게 고시동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람 성씨를 갖고 있는 동굴이에요. 자, 미지의 동굴 탐험이 시작됐는데요. 안으로 조금씩 들어서니 동굴의 안방마님이 경윤 씨를 반기네요. 우리 경윤 씨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조용히 해요? 얘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얘들이 지금 겨울잠을 자는데 겨울잠을 자다가 경윤 씨 소리 지르는 바람에 얘들이 놀래서 어리버리한 애들이 괜히 벽에 부딪히면 죽어요. 나 너무 거죠. 그러니까 조용. 동굴에서 박쥐가 아직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조용해줘야 돼요. 쟤들이 주인이에요. 동굴에서 정숙은 기본. 꼭 조용히 탐험해주세요. 아니, 근데 해수사님, 일단은 지금 여기 저희의 루트는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일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이잖아요. 출입 금지 왜 그러냐면 저 안쪽에 밑에 이렇게 한번 볼래요? 저 아래. 원래는 놀이곡 석굴이에요. 근데 이 임진왜란 때 고종원 장군이 싸움에서 패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피난 생활을 한 거죠. 왜냐면 강을 건너 오니까 얼마나 안전한 장소였겠어요. 그 이후부터 여기가 고시동굴이 된 거거든요. 야, 여기는 이 허리를 90도로 숙여야 지나갈 수 있는 난코스입니다. 난코스. 90도로 숙여야 지나가지만 90도로 숙이면은 저렇게 특별한 영식공도 그냥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모양이 다르니까 또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4억 8천만 년의 신비가 담긴 고시동굴. 자연 석회동굴의 특징과 생태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데요. 마식작용에 의해서 생긴 포트홀, 돌개구멍이 강바닥에 이렇게 있거든요. 물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 모래나 자갈이나 뭐 이런 게 돌면서 깎아내는 현상. 맑은 강 속에 커다란 바위들이 넓게 깔려있는 영월의 요선암을 들 수 있는데요. 화강 요선암의 돌개구멍은 하천의 침식작용 중 마식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깊숙이 내려가 보는데요. 야, 여러분, 여기는 진짜 난코스예요. 이거는 웬만한 이 님보 있죠, 님보 요렇게 가는 거, 요거 아주 난코스입니다. 자, 최상급 들어갑니다. 자, 머리 조심하시고. 자, 아주 난코스입니다. 자, 들어왔어. 비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며 들어가니 그러자 기다리는 건 물이야. 석회동굴의 생성 과정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광경. 깊은 곳까지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서 긴 석회동굴이 탄생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에요.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유석이 되고 또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죠. 보통 휴석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샘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물길이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그 오랜 세월의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태고적 원시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온갖 모양의 동굴의 생성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세월의 풍화가 빚어낸 기묘함과 화려함에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그야말로 신비의 지하궁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고시동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쥐 때문에요. 조용해야 돼요. 여기 지금 천왕전이네. 이거는 석주의 모양 생김이며 자연이 위대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왕전이고 옥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고시굴의 끝이자 하이라이트, 바로 천왕전입니다. 석순과 조뮤석이 만난 거대한 석주의 모습인데요. 힘과 시간이 빚어낸 이 위대함을 보세요. 위대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고시동굴을 나오면 동굴의 생태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동굴 생태전시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동굴 생물을 테마로 문을 연 곳이죠. 동굴의 탄생 과정은 기본, 각 생물과 생태계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굴 안에 있는 이 동식물들을 제가 이 만원경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이 확대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영상과 놀이를 통해 동굴에 관한 모든 것들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데요. 아이들 자연학습에 이만한 게 없겠죠. 여러분 여행하면은 뭐니 해도 이 먹방이죠, 먹방. 자, 영월 한 바퀴를 쫙 돌았다면은요, 이곳에 필수 코스로 꼭 들려야 합니다. 바로 영월 서부시장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긴 말 필요 없이 일단은요 발을 내딛는 곳, 요게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얼른 한번 따라오시죠. 한 발, 두 발, 세 발 찍고 돌아요. 자, 갑니다. 영월의 대표 시장이자 명물이죠. 바로 서부시장입니다. 영월군 중심에 자리한 전통시장으로 메밀전병과 올챙이 국수, 닭강정 등 다양한 토속 음식으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오랫동안 변함없는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서부시장에 오면은요 그냥 무조건 자리 깔고 앉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영월의 대표 음식 주세요 하면요 그냥 탁탁탁 테이블대로 차려지는 대표 음식들이 있어요. 서부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별미죠. 바로 메밀 음식입니다. 담백함은 물론 아삭하고 칼칼한 김치 맛이 일품이죠. 나눠 먹으면 안 돼요. 한 입, 크게 입 풀기 운동. 자, 갑니다. 맛있어요? 맛있고 좋아서요, 지금은. 5년 전에 왔을 때는 지금이나 이 변함없는 이 손맛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어머니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엄지척 엄지척 우리 어머니 엄지척 한 번 더 엄지척. 진정한 토속의 손맛과 추억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서부시장의 별미들. 소박하지만 푸짐한 정과 덤으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수한 먹을거리로 넘쳐나는 영월 서부시장 한번 들르셔서 여행의 입맛을 돋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영월을 쭉 돌아보니까는요 뭔가 누군가에게 이 선물 하나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요 이 자연이 준 선물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먹거리도 딱 먹고 나왔잖아요. 정말 이 영월 같은 곳은요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이 선물을 제가 딱 받아가지고 나 참 잘 살았구나. 그리고 이 지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요 진짜 남은 하루 더 열심히 살아볼 거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한 박경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더 놀다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쉬어가야 할 때 영월의 몸짓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느림의 향기를 말이죠. 네, 쉼과 휴식 그리고 또 먹거리까지 모든 게 다 갖춰진 정말 고즈넉한 영월의 풍경 잘 만나봤습니다. 네, 여유가 느껴지기도 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활기참도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그 시장의 풍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었고요. 여유를 한번 가지실 때 영월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높아집니다. 17도 선까지 올라 무척 따뜻해지는데요.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바다 조업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일교차가 큰 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네. 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뭐 노란색, 핑크색, 화사한 옷들로 갈아입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올해의 색이요, 바로 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는 뭐 보라색 아이템이 좀 있나요? 보라색은 정말 드문 것 같은데 그 반팔티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 어떤 것과 매치를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이 예쁘고 아름다운 보라색을요, 잘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자, 올해의 색깔인 이 보라색의 매력으로 지금 한번 빠져보시죠. 스타일에도 화사한 변화가 필요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맞이 변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올해 유행 컬러 하나면 화려한 변신도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의 컬러 그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패션부터 뷰티까지 접수하며 대세로 떠오른 색이 있습니다.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울트라 바이올렛인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색,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보라색입니다. 올해 컬러 제대로 알아야 100% 활용이 가능하겠죠? 보라의 매력 한 수 배워볼까요? 봄이잖아요. 네. 제가 봄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봄 분위기에도 컬러만큼 변화가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지향, 희망 이런 거 비전을 담고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올해의 색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너무 어려운 컬러 아닌가요? 보라색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색으로도 분류가 되어 왔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 몸에 착장을 한다거나 꾸미기에는 어려운 색깔로 인지를 하고 계시죠. 보라색은 소화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 이젠 버려도 좋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든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어울리는 또 컬러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 톤이나 모발 색이나 눈동자 특징에 따라서 본인 얼굴 톤에 맞는 색깔을 잘 찾으신다면 올해의 유행색을 굉장히 최고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웜톤의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은 이 보라에서 레드 기운이 조금 들어있는 자주로 넘어가는 색깔을 착용을 하시면 보라를 굉장히 예쁘게 코디네이션해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색도 톤에 따라 다른 느낌을 내는 법인데요. 나와 어울리는 색을 찾는 과정을 통해 매력을 더욱더 업 시킬 수 있습니다. 메인 컬러를 조금만 이렇게 톤을 바꿔주면 굉장히 얼굴이 피부톤이 살고요. 갖고 계신 홍조가 굉장히 예쁜 홍조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컬러가 될 거예요. 와, 정말 마술 같아요. 그 컬러감 하나에도 이미지가 확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는 어떤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나요? 이제 배운 대로 변신에 나서볼까요? 여기도 보라, 저기도 보라. 옷가게에도 이미 보랏빛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보라색이 유행이라고 해서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왔는데 어떤 옷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보라라는 특정 컬러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패션 코디를 컬러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완벽한 코디를 위해선 무엇보다 색채의 조합이 중요한데요. 서로 어울리는 색을 매치하면 어떤 색이든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고른 옷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스커트부터 아우터까지.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야죠? 톤, 온톤 배색을 했을 때 가장 또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컬러예요.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색상 안에서 톤만 다르게 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진한 보라, 연한 보라, 밝은 보라, 어두운 보라. 네, 잘 어울리나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어서 데일리룩으로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밤 공기는 쌀쌀하기 때문에 여기에 트렌치 코트를 한번 연출을 해서 조금 더 보라를 부각시켜 보도록 할게요. 진한 톤의 보라색 겉옷을 걸치니 또 다른 느낌이 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랏빛으로 물든 톤온톤 배색 코디가 완성됐습니다. 트렌치코트 안에 이렇게 톤온톤으로 컬러감이 드러나니까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보라라는 색상 하나를 가지고 명도 차이나 이런 채도 차이를 슬쩍슬쩍 주면서 톤을 계속 다양하게 연출을 한 거거든요. 톤온톤 배색 기법은 실패하지 않는 배색 기법이에요.
이번엔 서로 다른 색으로 통통 튀는 매력을 살려봤는데요. 보라색과 노란색의 만남 어떤가요? 배색이 돼서 어머 튀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톤인톤 배색 자체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톤온톤보다 훨씬 더 세련미가 좀 있고 약간 더 화려해요. 그리고 개성감을 더 발현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색감을 다르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톤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과감한 패션에 도전하고 싶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재를 섞어 스타일을 확 살려주는 코디법인데요. 좀 발랄하면서 모든 소재감이 다 있긴 한 것 같아요. 쉬폰도 있고 청에, 가죽, 니트까지. 네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세트 아닌가요? 세트죠. 같은 보라의 어떤 미묘한 버전이지만 거기에서 소재를 조금 다르게 연출하면서 재미있고 좀 더 개성이 있고 좀 파격적인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했어요. 보라색 하나로 이렇게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발랄한 매력부터 편안한 스타일까지 패셔니스타로 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톤온톤으로 액세서리 하나만 해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캐주얼해질 수도 있고 영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섹시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오늘 아영 씨 너무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다 잘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라가 인생 컬러 아닌가. 인생 컬러. 네. 이렇게 보라를 활용한 봄 코디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의 매력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줄 메이크업이 빠질 수 없는데요. 올해 보라색 컬러가 유행 컬러라고 해서 제가 좀 트렌드에 맞게 입었는데 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으로 근데 메이크업을 또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보라색만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골드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짙은 보라색은 깊고 그윽한 눈매를 살려주는데요. 베이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3분의 1 정도만 포인트 컬러를 깔아줘야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이 한층 더 깔끔한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보라색 메이크업 받으러 왔는데 너무 지금 변신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간단한 포인트만 주면 부담 없이 보라색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한 보라색을 입술에 발라주어서 좀 우아한 느낌을 주고요. 입 안쪽에만 조금 핑크톤을 주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의 신비로운 느낌을 담은 매력 만점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늘 이렇게 제가 하던 화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감한 색깔 같은 거에 한 번도 도전을 못 해봤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코디 따로, 그냥 메이크업은 항상 하시던 거 따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봄 트렌드에 맞게 바이올렛 컬러를 다른 컬러랑 섞어서 믹스매치해서 과감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봄 트렌드인 보라색 컬러로 여러분도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보라의 매력. 일상의 즐거운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올해의 컬러로 아름다운 보랏빛 변신에 나서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사실 저는 뭐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옷 아이템 뭐 한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화장품까지 보라색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오늘 화면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 마지막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 보라색의 의미가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한다고 해서 그런지 더 빠져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오늘 배운 뭐 톤앤톤 기법, 또 보라색과 노란색의 매치 등등을 활용해봐서 뭐 화사한 봄 여자 그리고 올해의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는 여자로 거듭나야겠습니다. 네, 거듭나세요. 자, 농촌에서는 1년 농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라 바쁜 요즘이고요. 그렇죠. 바다에서는 또 싱싱한 봄철 해산물이 가득가득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유명한 거, 영광에 가면 뭐다?
굴비다. 굴비다. 굴비하면 어디다? 바로 법성포인데요. 요즘 굴비가 또 한창 맛있을 때죠. 네, 그렇죠. 해마다 이맘때 되면 참 굴비 축제 준비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못지않게 갈매기 때도 참 바쁘다고 하는데요. 어떤 풍경 그려질지 만나보시죠. 물결 잔잔한 서해바다, 그해 안에 달싹부터 길게 뻗은 길,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입니다. 평온한 봄 기운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 바다와 꽃, 바람이 함께하는 치명적인 코스 앞에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와, 정말 마음이 확 트입니다. 봄이 내려앉은 백수해안도로를 달리니 와, 정말 마음이 영광스러울 정도예요. 오늘 봄을 맞은 법성포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 거기에선 대체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법성포로 떠나보시죠. 아우, 날씨 너무 좋다. 백수해안도로를 따라 법성포 쪽으로 가는 길,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영광대교를 건너면 백제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서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영광 법성포라는 이름의 유래와 인연이 깊습니다. 마라난타라는 인도승이 백제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최초로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여기. 그래서 법성포의 법은 불교를, 성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가리킨다네요. 인도 간다라 양식을 따른 건축물과 조각상들을 보며 흔히 봐온 불교 사찰과의 다른 모습을 찾아 감상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와, 바람 너무 좋다. 아니, 불교를 전하러 온 마라난타가 이곳에 왔을 때도 굴비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법성포 하면 굴비잖아요. 빨리 가서 법성포 굴비를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유명한 굴비, 스타굴비. 유명한 굴비, 스타굴비의 본고장,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곳, 바로 법성포입니다. 일찍이 칠산 앞바다에서 잡아온 조기를 사러 전국에서 몰려온 상인들로 폭우가 들썩였고, 그렇게 유명세를 떨친 조기를 소금에 절여낸 굴비. 굴비는 예나 지금이나 법성포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했습니다. 여기도 굴비, 저기도 굴비. 굴비로 시작해 굴비로 끝난다는 법성포의 일상이 궁금해지는데요. 야, 굴비 냄새가 코를 찌르네. 아, 굴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굴비으로 가자. 야, 우리 어머님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야, 바쁘다 바빠 아주. 와, 굴비가 아주 산으로 쌓여있네. 빠르다 빨러. 우리 어머님도 진짜 수준급이구만요. 30년이 넘었는데. 아, 근데 우리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일손도 바쁘시겠다. 제가 어떻게 한 수 딱 거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네. 그래갖고 거꾸로 잡고 쓰겄는가 눈으로 보면 이러고 알아야 돼. 몸에 딱 맞는 것 같아. 아, 요러고. 그래야지. 아, 또 굴비가, 굴비 입이 천장을 벌려. 아, 물려야겠네. 빼야 돼. 안 사먹지. 아, 어떤 것이 좋은 굴비예요? 봐야지 알지. 상처 없이. 그냥 그거 좋은 거요. 아, 그러네. 얘가 눈이 좀 초록한 것이, 통통한 것이 상처 하나 없이 맨들맨들하네. 초록하고 반들반들한 거 자네 닮았네. 어머, 진짜 우리 어머니 사람 볼 줄 아셔. 아, 나 어쩜 좋아 진짜. 어머님 이렇게 네 분이서 몇 년간 같이 일을 좀 해오신 거예요? 10년 넘었대. 이 굴비 한 마리 한 마리 엮이듯이 우리 어머니 인생도 그러고 다 연결되어 있네요. 굴비만 더 많이 엮거든. 여기서 또 시집 오고 굴비 엮고 그 굴비 엮은 돈으로 또 애들 가키고 먹고 살고.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옛날 꽃 시절은 추억이 되고 굴비 동네로 시집 온 지 수십 년.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됨 속에도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워냈고 가게를 챙겼습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작업장에 나가 손마디 굵어지도록 엮꽃도 엮어온 법성포 어머니들의 굴비 인생. 그러면은 그 인생을 어떻게 풀어본 노래 한 자락 해볼까? 아따 지금 갈비 됐는데 주걱 하나 마이크로 딱 삼으시고 어디 한번 딱 뽑아보자고.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허짜짜짜 굴비역기 딱 좋은 나이에 오 박수 굴비역기 딱 좋은 나이 그러지 몇 세? 65세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어 아 그럼 네네, 그럼요. 굴비업계의 인생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나이. 맞아요, 맞아. 따가워 그만 잘 찔러버렸다 그것도 다 사람 알아보는 게 잠깐만 아무래도 이거 못 얻었네 나 놓고 저기 가면은 똥개매가 굴비 찢을 거야 고추장 굴비 거기 찢는 데 가서 똥개매한테 가봐 여기는 못 얻었어 자네는 안 되겠어 똥개 엄마? 저로 인해 굴비의 질 저하가 걱정되는 상황. 알아서 퇴장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똥개네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니 대체 똥개 엄마가 누구라는 거지? 아 근데 어디서 막 탕탕탕탕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여긴 것 같은데? 똥개 엄마 싸운다는 거 아니요? 여기네 여기 안녕하세요 어메 여기서 탕탕탕탕 소리 나네 어머 이렇게 씻는 데인데 여기는 아하하하 여기 던지고 아 여기부터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나저나 어머니 아 제가 아까 저기서 듣기로는 여기 가면은 똥개 엄마 있을 테니까 똥개 엄마만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똥개 엄마 대체 누구래요? 똥개 엄마! 우리 엄마 똥개 엄마? 오호! 아이, 우리 엄마 또 예쁘게 생기셨는데 어째 또 똥개 엄마일까? 우리 아들이 똥개예요 에? 아들이 똥개라고요? 우리 아들을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똥개로 지어놨어요? 똥개로 나갔고 둘을 잃었어 근데 그놈 잃고 또 아들 하나 더 난다고 또 난 것이 또 낳는지 그놈도 잃어버리고 시설 잃어버렸지 어려서 2살 먹고 10살 먹고 2살 먹고 해서 잃어버리고 우리 똥개 하나 그런 게 똥개라고 민길이라고 싶은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똥개 그런 게 법정 장사꾼들도 영광서도 오고 다 오면 똥개 엄해라게 알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똥개 엄마 유명해갖고 오라고 해갖구만. 아니 근데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찢네요. 기름 번지르르한 것이 아유 어머니 아 나는 하나 입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네. 어머 나 그냥 그 맛이 궁금해 죽겠는데 기름까지 번지르르에다가 냄새 막 코를 쑤시니까 먹고 싶어 죽겠어. 그래. 어머니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겠다. 이거 생으로만 맛보고 가기에는 마음 한켠이 너무 씁쓸해. 고추장국에 어디 맛볼 데 없어요. 맛 좀 보여주셔. 칠산바다 통통하게 살오른 조기를 엮어 석 달려를 바닷바람 맞으며 햇빛에 말려 푸석푸석 바짝 마른 굴비를 탁탁탁 톡톡톡 결따라 쭉쭉 찢어 기름기 자르르르르 발라낸 굴비살을 고추장에 묵혀낸 것이 바로 요 고추장굴비. 법성포 어머니들의 손맛이 깃들었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하루도 쉬지 않고 굴비 작업을 하는 부지런함에 젊은 사람들 부럽지 않게 지갑을 채우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굴비의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이자 일하는 여성 법성포 어머니들에게서 커리어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호! 야! 내가 또 어떤 게 맛있는가? 맛있나 봐봐. 이것이 맛있나? 춤이 절로 나와 물어 오메 이거지 고추장 굴비 맛이로구나. 맛있다. 우리 어머님 맘씨가 좋으셔가지고 먹고 싶다니까 딱 갖다 주고 아주. 밥이랑 줄까? 밥? 밥도 주실 거예요? 아마. 와 좋다 우리 어머니 최고다 우리 어머니 최고다. 한번 먹어봐서. 젖도 있어. 발음을 조심하셔야지. 아니 여기 요 꼬착 젖도 있다고. 아 그쵸 그거죠 굴비 젓갈이죠. 어머니 나는 잘못 들을 뻔했어. 갖고 올게. 그것도 주시려고? 하면 딱 해갖고 이거 먹어봐. 어때요? 맛있어? 어메 우리 어머니가 먹으셔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메 사랑해요. 사랑해. 너무 좋아. 우리 법성포 어머니들 짱이야. 이번엔 법성포 선착장 쪽으로 발길을 돌려봤습니다. 사진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갈매기 떼가 눈앞에 뚜어 와, 나 살면서 이렇게 갈매기 본 거 처음이야.
아니 뭐 법성포 갈매기 아빠라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섭외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지금 저희가 4월 20일에 보구살이 영광굴비 축제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쪽은 뭐 유명 가수들 섭외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얘네들을 이렇게 굴비 껍질로 섭외를 해요. 아니 뭐 얘네가 뭐 연습이라도 뭐 돼요? 뭐가 돼요? 아, 되죠. 이거 감추면은 다 가요. 자, 감추고 다 가요? 네, 갔다가 네. 자, 불러볼까요? 오죠? 아니 와 진짜 이거 영광 와야지만 볼 수 있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영광하고도 법성포에만 와야지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무슨 이 갈매기와 뭐 특별한 인연을 뭐 맺었다거나 뭐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그게 아니라 이번 축제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지금 아유 근데 보니까 진짜로 요 갈매기들이 제가 뭐 평소에 예전에 유람선 타면서 봤던 갈매기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칠산 앞바다에 괭이섬이라고 천연기념물 섬이 있어요. 거기는 얘들만 사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작년 축제 때도 저희가 어렵게 섭외해서 모시고 왔거든요. 갈매기들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작년 축제 때 이 갈매기들이 관광객들에게 크게 한몫을 했군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공 드려야죠. 공 드려야죠. 우리 갈매기들아 이번 고구살이 영광 축제도 잘 부탁해. 축제 때 보자. 고구 때 잡은 조기가 가장 맛있다죠. 올해는 4월 20일이 고고, 굴비를 엮는 어머니들의 부지런함이 가장 힘이 되는 때를 맞았습니다. 굴비와 함께한 어머니들의 인생이 주인공이 된 무대, 그리고 괭이 갈매기가 함께하는 축제에서 법성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그 지역 축제 하면은 가수 섭외하는 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도 네. 갈매기 섭외하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이 괭이 갈매기도 괭이 갈매기지만 아니 저는요 진짜 그냥 굴비 아유 따뜻한 흰쌀밥에 굴비 한 점 얹어 먹고 싶고요. 네. 아니면은요 정 안 된다면 이 찬밥 위에 고추장 굴비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한 입 먹으면 욕심이 참 많으세요, 오늘도. 아니 이번 주말이 또 축제라고 하니까 저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굴비 축제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주말 이용해서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립환경도서관에서는 2018 별에는 밤 시 낭송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낭송회 주제는 시향기 가득한 봄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녁 7시 시립환경도서관 옥상에서 시낭송과 함께 작은 음악회, 천체망원경 별자리 관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 7시 여수시립환경도서관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순천시 풍덕동 스마트 건강행복체험터에서는요. 제1기 다함께 돌자 동천 따라서 걷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75세 이하 시민이면 참가가 가능한데요. 스트레칭을 통한 준비 운동, 올바른 걷기 방법, 스트레스 해소 동작, 면역력 강화 운동 등 쉽고 간단한 건강 운동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접수는 금요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순천시 풍덕동 스마트 건강 행복 체험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립국악단에서는 2018 기획공연 어화둥둥을 공연합니다. 4월 19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녁 7시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작품 어화둥둥은 산모와 가족을 위한 국악으로 만나는 태교 음악회입니다. 네, 지금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프로포즈 못한 남편분들 특별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불임이나 난임 등으로 힘들었던 임산부에겐 그 애틋한 사연 편지로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는 분들께 꽃다발과 케이크 상품권 등을 선물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추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화요일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